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전국에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교의 사주강좌, 오늘은 12신살 장성살이 되겠습니다. 장성이라는 말을 딱 보면 왠지 좀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장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군장성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군대에 있는 별들을 말합니다.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배운 내용은 망신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망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망신당한다, 말을 잘못해서 망신당한다, 행동을 잘못해서 망신당한다, 이런 망신당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성이라는 것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제목만 딱 봤을 때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장성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을 공부를 할 때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읽으면 이 12신살을 금방 암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겁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오늘 배울 내용이 장성살이고요. 그럼 앞으로 4개가 남아있네요.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4개가 남았습니다. 12신살도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여기에서 그 제목을 보면은요, 이 겁이라는 거하고 제라는 거하고 이것도 별로 내용이 안 좋죠. 그 한자가, 이 겁자는 겁탈한다 할 때 겁자고, 이 제는 화재가 발생했다 할 때, 재앙을 내린다 뭐 이럴 때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늘 찬자는 하늘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땅을 나타내고요. 연하고 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하고 월 뭐 이런 것은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망신이라는 것은 딱 글자만 보더라도 망신당한다는 거니까 내용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성이라는 것은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밑에 12운성을 봤을 때 제왕에 해당이 되네요. 제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장성이라는 것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신살에서 장성살을 어떻게 찾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을 공부할 때 항상 제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지장하 충역제월 압천망육 디연방법, 이것은 안태옥 선생이 만든 방법입니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원리까지 터득을 하셨겠죠. 누가 만들었든 간에 도움이 되면 가져와서 후배들은 공부를 하는 거죠. 안태옥 선생이 이 공부를 하느라고 힘들었겠지만 이분 덕분에 우리들은 쉽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살을 찾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묘년 임술월 을미일 무인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신살이라는 것은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지를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12신살이 사주 분석을 하는 분들에게 정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지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연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합리적인 이론이라면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지를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12신살을 찾을 때에는요, 삼합을 하셔야 돼요. 삼합이라는 게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이런 걸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일지가 미토니까 미가 들어가는 삼합이 뭐가 있어요? 해묘미. 미가 들어가는 삼합은 해묘미죠? 그래서 해묘미라는 삼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장화예요. 가운데 들어있는 이 묘가 장성살에 해당이 되고, 앞에 있는 해수가 지살, 끝에 있는 미토가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명식을 보면 묘목에 있는데 여기 장성살이라고 적혀있죠? 장성살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미토는 화개살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그지장화, 충역제열, 압천막육, 디연방겁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12신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장성살은 삼합에서 가운데에 있는 거네요. 삼합을 이렇게 삼합의 종류가 4개가 있을 때 장성살이 가운데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다. 그러면 오화가 장성살에 해당이 되고 신자진이다. 그럼 자수가 해당이 되는 거죠. 사유축 그럼 유금이, 해묘미일 때는 묘목이 장성살에 해당이 됩니다. 오자유묘, 자오묘유 즉 사왕이라고 하죠. 사왕에 해당이 되는 자오묘유 4개가 장성살에 해당이 됩니다. 장성살은 삼합의 중앙 즉 사왕에 해당이 됩니다. 인신사에 자오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있잖아요. 인신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역마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사생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신사회가. 그러면 그 계절에 가장 왕성할 때 이때가 자오묘유에 해당이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잘 익었다는 얘기죠. 가장 왕성할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잘 익었을 때, 그러니까 어때요? 잘생겼죠. 예쁘고 가장 잘생겼어요. 너무 어리면은 상품 가치가 없는데 사람으로 치면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뭐 이 정도. 여자로 치면 가장 예쁠 때, 남자로 치면 가장 싱싱하고 잘생겼을 때 그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자오묘유가 뭐예요? 우리가 도화라고 그러잖아요. 도화라는 게 뭐예요? 좀 이성적이고 관능적인 거 이런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려는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내가 지금 제일 예쁠 때니까 뽐내고 싶죠. 중고등학교 다니는 남녀라든가 아니면 20대 가장 팔팔할 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미인대회 한다 그러면은 한 19살, 20살, 21살 정도 된 사람들이 이제 딱 지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잘 익었을 때 이때가 사왕입니다. 왕이라는 건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술충미는 이제 그 결실을 얻는 창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요.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 이 4개는 무조건 인신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월살, 화개살, 천살, 반환살 이것은 무조건 진술충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장성살을 포함해서 제살, 장성살, 연살, 육해살 이것은 자오묘유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신사를 벌써 8번째 배우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마살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인신사회로 되어 있어. 천살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진술충미로 되어 있어. 장성살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자오묘유로 되어 있어. 이렇게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운성 제왕에 해당이 돼요. 제왕이라는 게 12운성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를 나타내잖아요.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나타냅니다. 이 전에 나왔던 게 망신살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망신을 당했어요. 망신을 당하고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힘든 시기를 거친 후에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신살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장성살.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안정된 위치를 의미하는데 되게 성공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좀 건방져지겠죠. 잘난 척하고. 건방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이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으면 그 반대급부로 안 좋은 면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지에 장성살을 놓은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왜 유리할까요? 지지가 자오묘유로 돼 있잖아요. 자오묘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잘 익었을 때, 가장 왕성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한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장성살을 낳다는 얘기는. 그래서 한 분야에 그 일가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일지에 장성살을 낳다. 그러면 성공의 상징이에요. 특히 간운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성공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생각을 했어요? 과거 급제, 벼슬하는 거. 이런 걸 상징했죠.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는 정주영 회장님처럼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무슨 큰 부자가 된다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공부해가지고 벼슬하는 거 이걸 최고로 봤잖아요. 따라서 장성살이라는 것은 성공의 상징인데 되게 그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는 관운이 좋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이번에 진급 케이스인데 진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상당수의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장성살을 봅니다. 아, 장성살이 들어오는 운이니까 당신은 진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일단은 용신운이 들어오나 이걸 보고 용신운이면서 동시에 장성살이 들어온다. 그럴 때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만약에 여자에게 일지에 장성살이 있다. 그럴 때에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왜 좋지 않을까요? 여자가 일지에 장성살을 깔고 있으니까 뭐예요? 잘난 척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났거든 여자가. 그러면은 남편한테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지죠. 내가 잘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다. 그러면 밑에 장성살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고집이 세고 남편에게 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다면 같이 살기 싫겠죠. 그리고 지지에 12운성의 재앙을 깔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지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을 때. 식상운이라는 게 뭐예요?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따라서 아이를 낳고 득자보별이라고 하죠. 아이를 낳고서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장성살을 깔고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12운성에 제왕을 깔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성살이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남명에게는 좋지만 여명에게는 좋을 게 없습니다. 예전에 여자들이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직장생활을 한 것도 인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한다. 요즘엔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옛날에는 일단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아이가 막 4명, 5명, 6명 그러는데 여자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요? 애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여성들의 학력도 별로 높지가 않았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안 했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지에 장성살이 깔려있다. 이 얘기는 장성살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가 성공을 나타내는데 여자의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한테 장성살이 깔려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이런 거보다는 고집이 세져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돼요. 장성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좋지만 여자에게는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방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장성살 방향에는 출입문을 두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장성이라는 게 제가 별 스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스타는 지켜줘야 되니까 뭐 딴 놈들이 와가지고 적군이 와가지고 총을 팡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성살 쪽에 있는 데는 출입문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남향이다. 장성살 방향이. 그럼 남향에 당연히 문을 내야지 어떻게 문을 안 내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창문까지 본다면은 문을 대부분 다 만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향이다. 그럴 경우에는 문 앞에 작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12신살에 따른 방향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성살 방향에는 출입문을 두지 않는 게 좋고 반환살 쪽으로 출입문을 두면 좋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현대에 안 맞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용신에 따른 방향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방향을 따지는 분들 보면은요, 이 12신살 갖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중률은 모르겠어요. 지지가 편간일 때는 생사 여탈 직업. 내가 지지에 장성살이 있는데 그게 편간으로 들어왔어요. 십성에서. 그럴 때에는 생사 여탈 직업이 좋고 재성이면 회계 세무 등 돈과 관련된 직업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지에 장성살을 깔고 있는 분들이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장성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간일 때, 십성에서 편간이면서 동시에 장성살이에요. 그럴 때에는 생사여탈 직업. 생사여탈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공부를 잘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의사라든가 판검사라든가. 의사가 이제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거고, 그리고 판검사가 사형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직업이라든가 둘 다 공부를 아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형사라든가 뭐 소방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안직 공무원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운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장성살이다 그랬을 때에는 돈과 관련 있는 거, 회계, 세무, 금융 등 돈과 관련된 직업에 적합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지가 사왕일 때는, 그러니까 좌오묘유일 때는 사업보다는 직장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한 경우는요, 지지에 좌오묘유를 깔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럼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어떠냐? 지지에 진술충미를 까는 경우가 많고요. 인신사에는 두 군데,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둘 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건 어떤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인신사에 역마를 깔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장성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지지가 해나 진일 경우, 해나 진이라는 경우는 지지가 수기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진토도 토기운 중에서는 뭐예요? 수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수기운으로 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우리 자식이 해수나 진토를 깔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돈 버는 쪽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쪽, 뭐 이공계, 뭐 이런 쪽보다는 인문사의 역사 등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심리 같은데, 심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보내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가 해수나 진토일 경우에는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잘 안 맞는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 해수나 진토가 재성운이 될 경우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재성운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수나 진토가 깔려있는 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 쪽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오묘유 사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유아독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제일 잘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한 그룹의 리더, 그리고 집안에서는 장자라는 것은 뭐 장남 장녀처럼 한 집안에서 장자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대빵일까?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일까? 이걸 사주만 보고 판단한다면 일지에 좌오묘유를 깔고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를 쳐놨는데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이제 많거든요. 이 12신살이라는 것도 신살이니까 그 귀신 까먹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예로 올렸어요.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면 장성살 색상을 입고 만나면 좋다. 장성살과 같은 색상, 예를 들어서 장성살이 오하다. 그럼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빨간색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얘기를 과연 사주 상담을 하러 온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겠냐 이거죠.
무속인들은 많이 해줘요, 이런 말을. 무속인들은 많이 해주는데 정통 사주명리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상담 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못해요. 그리고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로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기준으로 장성살 방향의 의사나 장성상 일지를 갖고 있는 의사를 만나면 치료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성상 일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의사의 일주를 알아야겠죠. 의사 선생님 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그걸 물어봐가지고 그 일지를 딱 봐서 그 일지가 장성살이다. 그러면 내 병을 잘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오화를 깔고 있는데 그게 장성살 일지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병원에 가서 딱 만났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병을 고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사주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살이라는 것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것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정리할 때, 총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12신살을 무조건 대입하잖아요. 사주를 이렇게 딱 보는데 무조건 12신살로 적용을 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돌팔이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해야지 12신살만 갖다가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돌팔이 됩니다. 근데 무속인들이 많이 12신살을 대입을 하죠. 왜냐하면 사주가 어렵잖아요. 사주명리학이 어려우니까 일단 방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이 살만 찾는 거예요. 12신살 같은 거. 그래서 이 12신살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 사주를 분석해가지고 이것이 용신이냐 기신이냐 이걸 본 다음에, 장성살이라는 것도 내용이 좋잖아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성살이 들어오는데 그게 용신운이냐 이걸 봐갖고, 만약에 용신운이 아니다 기신운이다 그럼 장성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일단은 음양오행 구성을 보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장성살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의 실전사주 분석 12신살 장성살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